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혹시 커피 아닐까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향이 퍼질 때 왠지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마시는 커피가 정말 우리 몸에 괜찮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심장에 안 좋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수 비결이라며 커피를 찬양하기도 하죠.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사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카페인이라는 각성 물질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속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커피 마시면 혈압이 오를까요? 당뇨가 있는데 커피 마셔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동시에 건강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이 함께 얽혀 있는 존재죠. 이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나이 들어서도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고 실제 의학 연구와 생활 속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커피를 끊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커피 건강의 핵심이니까요. 혹시 가족 중에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생각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건 카페인이죠. 카페인은 뇌를 깨워주는 자극 성분으로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진짜 가치는 카페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녹이 슬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적정량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세포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세포를 지켜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작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커피 속에는 이로운 성분뿐 아니라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인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는 분이라면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죠. 또 위산 분비를 늘려서 속이 쓰리거나 위가 더부룩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커피라는 말은 반드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실 때라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합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뇌의 피로를 줄여주고 기억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끔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죠. 이럴 때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두뇌 활동에 작은 자극을 주어 머리를 깨워줍니다. 또한 커피의 향 자체가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의 변화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만 같은 커피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커피를 마셔도 금세 졸리지만 또 어떤 분은 오후에 한 잔만 마셔도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죠. 이건 간에서 카페인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의 차이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몸이 조금 줄여달라는 신호예요. 반대로 커피 한 잔으로 기분이 부드럽게 풀리고 오후의 피로가 가벼워진다면 그건 나에게 잘 맞는 양입니다. 결국 건강한 커피 습관은 내 몸과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커피에는 좋은 점과 조심할 점이 함께 존재하지만 흥미로운 건 적정량의 커피가 오히려 심장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커피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또 커피가 심장과 혈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커피 한 잔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커피가 심장에 해롭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속 카페인이 심장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거나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꾸준히 일정량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더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관 속에 기름때가 끼지 않게 도와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커피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고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이런 염증을 완화시켜서 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돕는 겁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건 아닙니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루 두세 잔, 즉 20만 400mg 정도의 카페인 섭취량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 정도는 보통 종이컵 기준으로 하루 두 잔 남짓이에요. 그 이상 마시면 카페인이 체내에 쌓이면서 혈압을 자극하고 불안감이나 불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심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오전 중에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혈관 순환을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단순히 각성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여유는 실제로 몸속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다만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약효를 방해하거나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아침 약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격만 지켜도 대부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커피 자체보다 커피에 넣는 설탕, 프림, 시럽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블랙커피에 소량의 우유를 더하는 정도가 가장 무난하죠.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아도 원두 본연의 향과 풍미를 즐기다 보면 점점 그 쓴맛이 익숙해집니다. 결국 커피의 핵심은 양보다 방법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커피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커피는 심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커피와 당뇨, 그리고 간 건강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커피가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익숙한 이야기지만 사실 커피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도 꽤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당뇨나 간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당뇨부터 살펴볼까요? 커피는 단맛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이 혈당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액 속에서 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설탕이나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커피가 아니라 단맛 음료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가능한 한 블랙 커피로 마시거나 우유를 소량 더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죠. 다음은 간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커피는 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염으로 인해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이 간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속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간 수치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이미 간이 약하거나 간질환 치료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적정량의 커피는 간 건강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커피가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커피 속 카페인은 뇌세포를 자극해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어있게 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덜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백질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죠. 그런데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런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커피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머리가 맑아지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이런 작용은 장기적으로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하루 3잔 이하로 꾸준히 마신 사람들에게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 그 이상 마신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불안감, 수면장애,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커피는 적당히, 꾸준히가 정답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개인의 체질이에요.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 쓰리거나 손이 떨리기도 하죠. 이건 체질의 차이뿐 아니라 위장 상태나 간의 해독 능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루 3잔 마시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면서 그에 맞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 간, 뇌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가 위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특히 속이 예민하거나 잠이 얕은 분들은 커피 한 잔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속이 쓰리다, 잠이 안 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같은 불편함 때문이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커피가 나와 안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커피 속 성분이 우리 몸에서 특정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겁니다.
먼저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불편함부터 살펴볼까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나오는 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 한 잔으로도 금세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과일, 견과류라도 조금 먹은 뒤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도와 위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죠. 따뜻할 정도로 식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커피의 종류입니다. 산미가 강한 원두,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나 케냐산 커피는 향은 좋지만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원두는 산도가 낮아서 속이 훨씬 편합니다. 또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 즉 카페인을 줄인 커피도 많죠. 이런 커피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신호 물질이 작용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졸리지 않고 정신이 맑아지는 대신 몸은 쉬어야 할 때에도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밤이 되어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마시는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즉 몸이 활동적인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는 카페인의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가장 활발히 움직일 때라 커피의 각성 효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혹시 그래도 커피의 향과 맛이 그리운데 밤에도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커피, 치커리 커피 같은 대체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카페인이 거의 없으면서도 풍미가 비슷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특히 치커리 커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나 손떨림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카페인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거나 물을 곁들여 마시면 카페인의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 물 한 잔 함께하는 습관만으로도 부작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탈수될 수도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물 섭취가 줄기 때문에 커피만 계속 마시다 보면 몸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를 두세 잔 마신다면 물은 그 2배 정도로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커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습관에서 생깁니다. 빈속에 마시거나 너무 뜨겁게, 너무 늦게 마시거나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할 때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죠. 즉, 방법만 바꿔도 커피는 충분히 즐기면서도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 복용과 커피의 관계예요. 특히 고혈압약, 갑상선약, 골다공증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이 겹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약 먹고 바로 커피 마셔도 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신 뒤 커피 한 잔을 곧바로 마시곤 하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고혈압약부터 살펴볼게요. 고혈압약 중 일부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반대로 혈관을 살짝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약은 혈압을 낮추려 하고 커피는 혈관을 조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니 서로 반대 효과가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약을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약을 복용한 뒤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갑상선약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이 위장에서 제대로 녹기 전에 커피가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약 성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약을 드신 분들은 커피는 1시간 이상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골다공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은 뼈에 칼슘이 잘 흡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우유나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커피 섭취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의 카페인과 약물, 성분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은 신경을 진정시키지만 커피는 신경을 깨우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약효가 줄어들고 오히려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하는 날은 커피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커피는 단순한 음료 같지만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내가 지금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일까? 를 한 번쯤 떠올려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이라면 커피 한 잔의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커피의 시간, 양, 그리고 대체 음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커피 한 잔으로 머리를 깨우고 오후에는 카페인이 적은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뇨작용이 부드럽고 혈압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대안이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인을 대부분 제거한 커피인데요. 풍미는 거의 그대로이면서도 수면이나 심장 두근거림 걱정이 적습니다.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 커피의 10분의 1 수준이라 부담이 훨씬 덜하죠. 밤에도 따뜻한 커피 향이 그리울 때 디카페인 커피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따뜻한 음료는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데요. 디카페인 커피에 따뜻한 우유를 살짝 섞으면 카페오레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루의 피로를 커피 향으로 달래는 작은 의식 같죠. 결국 커피는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조절해서 즐길 음식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도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대체 음료를 함께 이용하면 충분히 커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우리 몸의 다른 변화, 즉 체중이나 근육에도 영향을 줄까요? 특히 나이 들수록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먹어도 금세 빠졌는데 이제는 살이 안 빠지네. 또는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근육이 안 붙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커피가 이런 체중 관리와 근육 유지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커피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활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작용이 바로 기초대사량의 증가입니다. 또한 커피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데 관여하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 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지방이 에너지로 소모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물론 커피만 마시고 가만히 있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커피 한 잔 가벼운 움직임이 함께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의 설탕,
시럽, 프림을 넣어 마신다면 그건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첨가물들은 한 잔에 100칼로리 이상을 추가로 만들어버리죠. 따뜻한 블랙커피나 우유를 살짝 넣은 라떼 정도로 마셔야 커피의 대사 촉진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식욕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점심 후 졸릴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군것질 욕구가 줄어드는 걸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카페인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을 잠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간식 습관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근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커피 속 카페인은 근육의 피로 회복을 돕고 운동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기 30분 전쯤 커피를 마시면 근육의 반응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훈련 전 커피를 천연 보조제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육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커피가 근육 생성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근육세포의 칼슘 반응을 촉진해서 근육 수축을 돕고 운동 시 근육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커피가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가 운동 의욕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활동량이 늘어나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방해받고 숙면이 부족해져 오히려 근육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 커피는 오전이나 점심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커피에 넣는 프림이나 시럽의 문제예요. 이것들이 커피의 건강 효과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프림은 식물성 지방, 즉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 시럽이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체중 관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커피를 즐기려면 가능한 한온두 본연의 맛을 살리는 블랙커피가 가장 좋습니다.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커피를 진하게 내리는 대신 살짝 연하게 내려 마셔보세요. 입안에 남는 향이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시럽 대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면서 향긋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올바르게 마시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음료가 아니라 몸의 대사를 도와 체중과 근육 건강까지 관리하는 생활 속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와 양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가 커피를 약으로도 독으로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시간과 양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하루 권장 섭취량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종이컵 기준 블랙커피 약 두세 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후라면 하루 2잔 이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커피의 각성 효과와 항산화 작용은 충분히 누리면서도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이제 마시는 시간대를 볼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를 깨우고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바로 커피를 마시면 몸이 더 각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코르티솔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즉,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커피의 효과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 다음은 오후 커피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 잔은 소화를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의 효과가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후 커피는 늦어도 오후 2시 이전, 그리고 가능하면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커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온도와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이 가고,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온도에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커피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먹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달콤한 빵이나 디저트와 함께 즐기시죠. 그런데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 또는 단백질이 있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의 흡수도 완만해지고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연령별로도 커피 섭취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50대는 비교적 대사 기능이 아직 활발하기 때문에 하루 두세 잔까지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두 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70대 이상에서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보다 습관의 규칙성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양을 마셔야 몸이 커피의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반대로 하루는 3잔, 다음 날은 한 잔처럼 들쭉날쭉하면 몸이 혼란을 느끼고 불면이나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더 잘 생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체질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손이 떨리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분도 있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차이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게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편안한지 혹은 불편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만의 적정량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커피는 절제와 균형의 음료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너무 늦게 마시지 않으며 가능한 한 깨끗한 원두로 천천히 즐기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커피는 충분히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실천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커피를 무조건 줄이거나 끊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건강한 커피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하루 커피 루틴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첫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때는 몸의 대사 리듬이 활발해지고 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진한 커피보다 중간 정도의 농도로 설탕과 프림은 넣지 않고 깔끔하게 즐겨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오전의 피로가 훨씬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한 잔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후 2시 이후로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 시간대에는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바꾸어 마시면 속이 편하면서도 커피를 마신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리차에는 식이섬유가, 둥글레차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커피 못지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디카페인 커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달래면서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죠. 디카페인 커피에 따뜻한 우유를 살짝 섞어 라떼처럼 마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하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함께 마셔주면 탈수를 막고 카페인의 자극도 완화시켜줍니다. 간단하지만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커피잔 선택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너무 큰 머그잔보다 손에 알맞은 크기의 컵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잔 크기가 작아지면 커피 향과 온도에 집중하게 되고 과도한 섭취를 막을 수 있죠. 또 하나, 커피를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일하거나 TV를 보면서 무심코 마시는 커피는 몸이 쉬는 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창가에 앉아 햇빛을 느끼며 천천히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결국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원두를 고를 때는 신선한 아라비카종, 그리고 너무 강하지 않은 중간 로스팅을 선택하세요. 쓴맛이 과하지 않아 위에 부담이 적고 커피 본연의 향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를 직접 내려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드립이나 커피 머신을 이용하면 카페인의 용출량을 조절할 수 있고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커피를 보약처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커피 타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하루 중 오직 나를 위한 짧은 휴식의 시간으로 커피를 마시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와 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간의 커피 휴식만으로도 집중력과 행복감이 향상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카페인의 효과가 아니라 커피를 매개로 한 마음의 리셋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한 모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무심코 흘려보내던 일상의 작은 행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과 건강을 함께 돌보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결국 커피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절하며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시간, 알맞은 양,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신다면 커피는 우리 삶을 조금 더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커피 건강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커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커피를 좋다 또는 나쁘다로만 나누어 생각해왔죠. 하지만 커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커피는 몸을 해치는 음료가 아니라 매일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건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커피 건강 3단계의 실천법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12시간 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마신 커피는 하루의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카페인이 적은 음료로 바꾸세요. 디카페인 커피나 둥글레차, 보리차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음료가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시간만 조절해도 밤잠이 깊어지고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2단계 커피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설탕, 프림,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단맛은 좋지만 혈관엔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블랙커피나 우유를 살짝 더한 라떼로 바꾸세요. 쓴맛이 낯설다면 커피 농도를 연하게 내리거나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이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하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을 빼앗기 쉽습니다. 물 한 잔은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습관이에요. 3단계 커피를 마음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히 커피를 마시는 대신 잠시 멈춰서 커피 향을 느껴보세요. 그 몇 분의 여유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쉼표가 되는 거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셔보세요. 그 순간 커피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마음의 긴장을 녹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하나의 작은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을 조절하고 방식을 바꾸고
마음을 담아 마신다. 이 세 가지가 커피를 약으로 바꾸는 건강의 공식입니다. 혹시 지금 커피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친구예요. 그 친구와의 거리를 조금만 조절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하루 2잔의 커피가 피로를 덜어주고 기억력을 깨우고 삶의 리듬을 바로잡아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새 커피는 나를 해치는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된다면 그 향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